서울의 가을바람이 산책로를 스치며 지나가던 그날, 윤서는 평소처럼 윤진을 설득해 함께 하이킹을 나섰다. 그냥 가벼운 산책이야. 스트레스 풀자 윤서의 말에 윤진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산길이 점점 험해지며 안개가 짙어지자 그들은 길을 잃었다. 휴대폰 신호마저 끊긴 채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윤서는 대학 시절부터 윤진과 절친이었다. 둘은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만났고 같은 과에서 공부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윤서는 밝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주변을 끌어당겼지만 속으로는 가족의 기대에 짓눌려 있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딸이 명문대 졸업 후 안정된 직장을 잡고 결혼하는 것을 꿈꿨다. 윤진은 반대로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예리한 통찰력이 있었다. 그녀의 가정은 보수적이었고 어머니는 늘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해라고 강조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둘의 우정은 특별했다. 하지만 그날 하이킹에서 모든 게 변했다. 안개 속에서 발을 헛디뎌 미끄러진 윤진을 윤서가 본능적으로 끌어안았다. 그 순간 윤진의 가슴이 윤서의 겉과 맞닿았고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괜찮아,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진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윤서야, 나 무서워. 그 말에 윤서는 윤진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 손길이 단순한 우정 이상의 무언가를 깨우는 듯했다. 밤이 깊어지며 추위가 밀려오자 둘은 서로를 껴안고 몸을 녹였다. 대화가 흘러나왔다. 너랑 있으면 항상 마음이 편해. 윤진의 고백에 윤서는 가슴이 뛰었다. 나도. 그런데 왜 이렇게 이상할까?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감정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구조대가 그들을 발견했다. 병원으로 실려간 후 윤서는 가족에게 연락을 받았다. 어디서 뭐 하다 그렇게 됐어? 빨리 집으로 와. 아버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윤진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병원으로 달려와 이런 일로 사람을 놀라게 하냐고 타박했다. 하지만 그 사건 후 둘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학교에서 만날 때마다 시선이 길어지고 손끝이 스쳤다. 윤서는 밤마다 그날의 포옹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웠다. 이게 사랑인가? 하지만 우리는 여자잖아.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친구들 사이에서조차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는 비아냥의 대상이었다. 윤진은 더 깊이 고민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의심해왔다.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선배가 여자였지만 그 감정을 억눌렀다. 이제 윤서와의 일이 그 뚜껑을 열어버렸다. 윤서야, 우리 이 감정 어떻게 할 거야? 어느 날 카페에서 윤진이 물었다. 윤서는 주저하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둘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시작했다. 서울의 한적한 공원에서, 늦은 밤 카페에서. 하지만 그 행복은 짧았다. 윤서의 아버지가 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다. 요즘 왜 그렇게 늦게 들어오냐? 남자친구 생겼어. 아버지의 질문에 윤서는 거짓말을 했다. 아니, 그냥 친구랑 공부해. 압력이 쌓여갔다. 윤진의 어머니는 딸에게 선을 보라고 재촉했다. 너 나이도 차서 좋은 사람 만나야지. 윤진은 속으로 울었다. 엄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예요. 말할 수 없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죄악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윤서는 결심했다. 우리 제대로 사귀자. 윤진의 눈이 커졌다. 정말. 하지만 위험해.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너 없인 안 돼.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웠다. 친구들 앞에서 숨기고 가족에게 거짓말하며 윤서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이게 옳은 선택인가? 가족을 실망시킬 텐가? 시간이 흘러 둘의 관계는 깊어졌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피해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 난 항상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더 좋았어. 윤진의 고백에 윤서는 공감했다. 나도.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깨달았을까? 하지만 행복 속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윤서의 아버지가 직장에서 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의심을 키웠다.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이상한 애들 많대. 너는 절대 그러지 마. 그 말에 윤서는 가슴이 철렁했다. 어느 주말 윤진의 어머니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왔다. 너 요즘 이상해. 친구들 말로는 남자 안 만나고 여자랑만 다니던데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윤진은 당황하며 부정했다.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간 후 윤진에게 전화가 왔다. 너 레즈비언이냐? 직설적인 질문에 윤진은 말을 잃었다. 엄마. 왜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우리 집안 망치지 마. 그런 건 병이야. 그날 밤 윤진은 윤서에게 울며 전화를 걸었다. 우리 끝내야 할까? 윤서는 동요했다. 가족의 압력이 점점 커졌다. 아버지는 윤서에게 소개팅을 주선했다. 이 남자, 내 나이 또래고 안정된 직장 있어. 윤서는 거부할 수 없었다. 데이트 당일, 남자와 마주 앉아있지만 마음은 윤진에게 가 있었다. 죄송해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자리를 떴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와 대판 싸웠다. 왜 그래? 내 인생 망치려는 거냐? 아버지의 호통에 윤서는 눈물을 흘렸다. 아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윤진이에요. 말할 수 없었다. 그 사건 후 둘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사랑은 숨길수록 강렬해졌다. 윤진은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윤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사회의 벽은 높았다. 학교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윤서랑 윤진, 둘이 이상하지 않아.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윤서는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졸업 후 직장에서도 숨겨야 하나? 어느 날 큰 충돌이 일어났다. 윤진의 어머니가 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윤서와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너희 둘이.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다. 윤진은 무릎 꿇고 빌었다. 엄마, 제발 이해해줘. 하지만 어머니는 이런 건 안 돼. 치료받아야 해. 라고 소리쳤다. 그날 어머니는 윤진을 강제로 집으로 데려갔다. 시골로 내려가 상담소를 찾겠다고 했다. 윤진은 울며 윤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윤서야. 엄마가. 윤서는 절망했다. 윤진을 잃을 수 없어. 그녀는 즉시 기차를 타고 윤진의 고향으로 향했다. 도착해서 윤진의 집을 찾았지만 어머니가 문을 열자마자 쫓겨났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망가졌어. 꺼져. 윤서는 길거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그날 밤 윤진이 몰래 빠져나와 만났다. 윤서야, 나 어떡해. 둘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포기하지 마. 같이 싸우자. 윤서의 말에 윤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윤진의 어머니는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친척들이 모여 이런 불명예는 안 돼라고 압박했다. 가족의 반대는 점점 세졌다. 윤진의 아버지가 개입했다. 너 정신 차려. 이런 건 우리 집안에 있을 수 없어. 그는 윤진을 정신과 상담소로 데려갔다. 의사는 동성애는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믿지 않았다. 무슨 소리. 정상으로 만들어. 윤진은 매일 상담을 받으며 고통받았다. 이게 왜 병인가? 사랑인데 그녀의 마음은 찢어졌다. 윤서 쪽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윤서의 방을 뒤져 일기를 발견했다. 이게 다 뭐야? 윤진이랑.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너 미쳤어. 가족 명예를 더럽히려는 거냐? 윤서는 대들었다.
아빠, 사랑이에요. 처음으로 커밍아웃한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고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내가? 우리 잘못인가? 가족은 윤서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외출을 금지하고 휴대폰을 압수했다. 둘은 몰래 연락했다.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윤진아, 버텨. 곧 만나자. 하지만 압력은 한계를 넘어섰다. 윤진의 어머니가 윤서의 집으로 찾아왔다. 우리 딸 건드리지 마.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두 어머니가 대치했다. 윤서의 어머니는 우리 딸도 피해자예요 라고 변호했지만 상황은 악화됐다. 그날 윤진은 집을 나와 서울로 도망쳤다. 윤서의 원룸으로 향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윤진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됐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돈이 부족했고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직장에서 윤서는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윤서, 너 레즈비언이래. 소문이 퍼졌다. 상사는 이미지가 중요해. 조심해 라고 경고했다. 윤진은 아르바이트를 구했지만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다. 윤서야, 이게 행복인가? 밤마다 윤진이 물었다. 윤서는 안아주며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가족을 버린 대가가 이토록 클 줄이야? 반전이 일어났다. 윤서의 친구 하나가 배신했다. 학교 동창인 수진이 둘의 관계를 SNS에 올렸다. 이런 커플 봤어? 충격적 게시물이 퍼지며 사이버 폭력이 시작됐다. 변태들, 정신병자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윤서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미지 실추로 인해 상사의 말에 윤서는 무너졌다. 윤진도 아르바이트를 잃었다. 너 같은 애 안 뽑아. 사회의 냉혹함이 드러났다. 둘은 절망 속에서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윤진의 외침에 윤서는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소리쳤다. 싸움이 잦아졌다. 윤진은 결국 헤어지자라고 말했다. 윤서는 충격받았다. 왜? 우리가 왜? 윤진은 눈물을 흘리며 이 고통을 더 견딜 수 없어. 가족으로 돌아갈게. 그 선택은 윤서를 배신처럼 느껴졌다. 윤진이 떠난 후 윤서는 홀로 남아 울었다. 사랑이란 게 이토록 잔인한가? FR. 윤진의 떠남은 윤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매일 윤진의 빈자리를 느꼈다. 왜 포기했어? 우리 함께였잖아.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윤진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잘 생각했어 라고 안도했다. 하지만 윤진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윤서 없이 어떻게 살아? 그녀는 매일 후회했다. 상담소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라는 말을 들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려 애썼다. 하지만 실패했다. 윤서는 재취업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력서에 성소수자라는 낙인이 찍힌 듯 했다.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상처받았다. 결국 프리랜서로 일하며 버텼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너랑 엮이면 안 좋을 것 같아. 수진의 배신이 모든 걸 망쳤다. 윤서는 수진을 찾아갔다. 왜 그랬어? 친구잖아. 이수진은 냉소했다. 재미있어서. 너희처럼 사는 게 웃기잖아. 그 말에 윤서는 분노했다. 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 시간이 지나 윤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가족의 압박 속에서 결혼 압력을 받았다. 이 남자 만나봐. 아버지의 말에 윤진은 거부했다. 싫어요. 싸움이 벌어졌다. 너 아직도 그 병 안 고쳤어. 아버지의 호통에 윤진은 폭발했다. 이건 병이 아니에요. 제 사랑이에요. 커밍아웃한 순간 가족은 충격받았다. 어머니는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다. 윤진은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윤서의 원룸을 찾았지만 윤서는 이미 이사했다.
윤서야, 어디 있어? 둘은 우연히 재회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윤진이 들어서자 윤서가 앉아 있었다. 윤진아,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윤진은 다가가 안았다. 미안해. 포기해서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이해해. 하지만 이제 둘은 대화를 나눴다. 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윤진의 물음에 윤서는 싸워야 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재결합은 쉽지 않았다. 상처가 깊었다. 너의 배신이 아직 아파. 윤서의 말에 윤진은 울었다.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윤서는 활동가 모임에 참여했다. LGBT 권익 단체에서.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며 힘을 얻었다. 너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포기하지 마. 선배의 조언에 윤서는 결심했다. 가족에게 다시 다가갔다. 아빠, 제발 이해해줘. 아버지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시간이 지나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내 행복이 중요하다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변화의 싹이 트였다. 윤진도 가족과 대화했다. 엄마, 저를 받아들여주세요. 어머니는 울며 어렵지만 노력할게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차별을 받았고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둘은 함께 모임을 나가며 지지를 모았다. 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왔다. 수진이 다시 SNS에 악성 게시물을 올렸다. 그 커플, 아직도 붙어 다니네. 사이버 테러가 재발했다. 윤서는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이제 참지 않을게. 법적 싸움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윤서와 윤진은 변호사를 선임해 수진을 고소했다. 명예훼손이에요. 재판 과정에서 과거가 드러났다. 피고는 원고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 판사의 말에 수진은 그냥 장난이었어요. 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다. 재판은 윤서 측의 승리로 끝났다. 피고는 벌금과 사과를 하라. 그 승리는 작은 승리였지만 둘에게 희망을 주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윤진의 말에 윤서는 미소 지었다. 가족관계도 서서히 회복됐다. 윤서의 아버지는 딸의 모임에 참석했다. 처음엔 이해 못했지만 내 행복을 보니 눈물을 글썽였다. 윤진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미안해, 딸아. 무지했어. 사회의 변화는 느렸지만 개인적인 식성이 일어났다. 둘은 함께 서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직장을 구하고 친구들을 사귀며. 하지만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과거의 아픔이 가끔 떠올라. 윤서의 고백에 윤진은 함께 이겨낼게라고 대답했다. 고조된 드라마 속에서 둘은 더 강해졌다. 하이킹 사건으로 시작된 사랑은 이제 사회적 투쟁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잘못된 게 아니야. 윤진의 말에 윤서는 동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논쟁적인 선택들이 있었다. 가족을 포기할 뻔한 것, 배신처럼 느껴진 헤어짐, 법적 싸움의 대가. 모든 게 값비쌌다. 이제 그들은 커뮤니티에서 멘토가 됐다. 너희처럼 사는 게 가능해. 젊은이들에게 조언하며. 이야기의 끝에서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도전받는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 속에서.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사랑은 자유야. 윤서의 말처럼. 이제 질문 하나. 윤진의 일시적인 포기가 진정한 배신이었을까? 아니면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